저는 226페이지에 어떻게든 좀 더 운동을 해야만 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라고 써있는데 누가 내 얘기를 여기다 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뒤에 내용이 또 공감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말로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거든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기 싫다 이러면서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해야만 한다라고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으니까 되게 하기가 싫었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비판이 그러하듯이 자책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모리스님이랑 내면 탐험했을 때 찾아봤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다이어트를 성취하고 싶은 나와 그 당시에 이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나, 이거가 이제 또 막합 충돌을 하니까 이제 좀 그렇게 성취하고 싶은 나가 휴식을 취하고 싶은 나에게 비난을 하는 것이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또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얘기 들으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말이 그냥 강요잖아요. 그래서 226페이지에서도 아까 뭐 모리스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강요에 우리가 복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은 우리 삶에 생동감을 주는 즐거움이 없다. 그렇듯이 내가 뭐 운동을 해야만 한다 하면은 정말 내가 진짜 원해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맞아. 내가 진짜 정말 그거를 갈망하고 나 운동할 때 너무 짜릿해요. 그럼 진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맞아. 그런 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하루에 운동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회사 갔다 와서 이제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는데, 그 몇 시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내가 이걸 좋아서 하는 것들로만 남은 시간을 채우기도 모자란데, 그 시간을 이제 이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라는 걸로만 채우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생동감도 갑자기 없고. 숨이 막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마셜 로젠버그가 232페이지에서 소챕터로 써놓은 게 즐겁지 않은 일은 하지 마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놀이처럼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하고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니까요. 안 그래도 즐겁지 않은 일은 하지 마라 라는 그 제목을 봤을 때 제가 너무 갑자기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내 삶에 이렇게 즐겁지가 않은가, 왜 이 문구를 봤을 때 이렇게 신이 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해보고 나니까 내가 해야만 한다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데 그걸 못하는 나를 스스로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좀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좀 와닿았던 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뒤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멋지게 만들려는 영적인 목적과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록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즐거운 놀이 같은 요소를 느낄 수 있게 된다. 네,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 그 문단의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뒤에는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삶을 즐거운 놀이로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네.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막 하기 싫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뒤에 욕구들을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으로써 내가 이거를 애초에 왜 선택을 했었는지, 어떤 행위를, 그리고 그 뒤에 그 선택했을 때 욕구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정말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현재 내가 충족하고 싶은 욕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좀 내 안에서 정리가 되면은 그 순간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보낼 수 있는 선택들을 할 수가
있겠죠,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해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모리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나의 그 삶을 MVC로 애도하고 자기 용서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 내 삶이 좀 더 생동감 있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안에 이제 MVC로 애도하기랑 자기 용서라는 이제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도라는 게 좀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을 때 그로 인해 생겨난 느낌과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온전히 연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하면은 그로 인해서 어떤 느낌들이 올라오잖아요. 뭐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느낌 뒤에 있는 욕구들을 발견을 해서 그 두 개를 연결하고 그로써 나 스스로에 대한 애도를 하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이런 게 지금 중요해서 나한테 이런 느낌들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 다음에 자기 용서로 넘어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아, 그럴 수 있어. 충분히 너가 지금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 그런 죄책감도 들 수도 있고 뭐 이걸로 인해서 우울함이 들 수도 있어. 그런 것들에서 인정해주고 그 순간에 나에게 중요했던 욕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아, 내가 이 욕구가 중요하니까 이런 선택을 했던 건데 너무 나를 몰아붙이지 말자. 나는 이 욕구가 중요했어. 라고 스스로 인정해주는 과정이 자기 용서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마셸 로전버그가 써놨던 이야기 중에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심을 주는 문장이었는데 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로써 욕구가 충족되었든지 그렇지 않은지 또 그 결과가 축하할 일인지 후회할 일인지와 관계없이 그 순간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순간에 그 행동을 할 때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내가 알아차려주고 그래 자유야 너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지 라고 하면 이제 나와 연결할 수 있으면서 비난하려는 나를 조금 연민으로 연결할 수 있겠다. 맞아요. 네. 주로 보물찾기 모임에서 하는 행위들이 이런 행위들이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분이 사례를 들고 왔을 때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이제 비난이나 해야만 한다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함으로써 충족하려고 했던 욕구들을 같이 찾아 나가요. 그럼으로써 자기 용서를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걸로 나를 비난할 이유가 없었네. 나한테 되게 나를 위해서 이런 선택들을 했던 것들이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 이런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자유님이 방금 짚어주신 그 문단 있죠. 229페이지 하단에 네. 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뭐 그 순간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믿는다. 근데 이 말을 듣고서 오늘 오전에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저는 좀 일이 많은 편인데 일을 하다 보면 체력이 좀 많이 고갈이 되잖아요. 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피로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일요일이 됐죠. 그래서 어제도 밖에서 좀 피곤하게 이렇게 하루를 보내다가 근데 저도 사실 그 아까 권희님의 말에 되게 공감을 했던 게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늘도 또 새벽에 습관처럼 눈을 떴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침대 밖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정신이 너무 멀뚱멀뚱한데 그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 난 더 자고 싶나? 이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일이고 뭐고 나한테 진짜 휴식을 주고 싶구나. 그냥 죄책감 없이 그냥 내가 피로가 풀릴 때까지 쭉 자고 싶다. 이 생각을 하고 좀 더 잤죠. 자고 나서 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는데 근데 진짜 만족스러운 거예요. 일을 안 했어요. 제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안 하니까 죄책감이 살짝 있긴 하죠. 근데 그게 저한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 자신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쉼이라는 보상을 주고 싶은 게 있었고 그게 충족이 되니까
뭐 죄책감 그런 거?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정말 이 문단이 정말 와닿았어요. 내가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와 가치, 내가 중요시하는 것 그런 거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을 하게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님의 사례를 들었을 때 이제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삶 속에서 하기 싫어서 이제 미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냥 미루면서 그냥 내가 뭐 잠자고 싶어 이래서 그냥 잠을 잔다거나 근데 그 잠을 자는 것도 충분히 내가 누리면서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명료하게 지금 휴식이 나한테 너무 중요해 이걸 인지하고 그걸 선택하니까 그 시간들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감동도 있고 그 사례가 기쁨도 있네요. 저도 말하면서 진짜 기뻤고 그 비폭력 대화가 아니었으면 이런 나의 욕구 이런 걸 알아차리려고 생각이나 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요즘은. 너무 기쁘다. 그 230페이지에 그 우리 자신의 두 부분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자신과 처음에 그 행동을 선택한 자신을 모두 연민으로 수용하는 것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저한테는 이제 좀 인상 깊었고 왜냐면은 후회하는 것도 후회해도 돼.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것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일을 하지 않았던 자신의 욕구도 돌봐주고 또 그 행동을 후회하거나 짜증내하는 지금의 내 자신도 나의 욕구도 좀 돌봐주고 이러면은 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도 위로를 받고 이 친구도 위로를 받는 그런 어떤 사랑의 순간들이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도 이 책 읽을 때 이 문단에 좀 머물러 있었거든요. 저도 자책을 좀 하다 보니까 근데 사람이 항상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 그런 행동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아차려 줘야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 문단 읽으면서 정말 위로를 하게 되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 이게 그렇게 내 안에 그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들에 대해서 내가 들어주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그 목소리들이 이제 목소리들끼리 서로를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MVC를 그동안 배우면서 상대방과,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로 다뤘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고 공감했을 때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던 것처럼 내가 내면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에 대해서 들어주기 시작하면은 그 목소리들이 서로 들어주기 시작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챕터에서 첫 부분에 나왔던 이야기가 나한테 먼저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